2004년 7월, 아일랜드 더블린. 한 남자가 조용히 휠체어를 앞으로 몰았습니다. 27년 동안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블랙홀이 삼킨 정보는 영원히 사라진다. 그날 그는 그 말을 거둬들였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세상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는 블랙홀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이야기는 1974년 봄에 시작됩니다. 32살의 호킹은 이미 루게릭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몸은 굳어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우주가 움직였습니다. 그해 3월, 학술지 네이처에 2쪽짜리 논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블랙홀 폭발이었습니다. 가장 차갑고 조용한 괴물이었던 블랙홀이 사실은 빛을 내뿜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단 2쪽의 논문이 20세기 물리학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같은 호킹이 더 큰 폭탄을 던집니다. 블랙홀은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빛조차 그 안에 갇혀버리는 공간. 그런데 호킹은 아주 이상한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희미한 입자들이 새어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자 블랙홀의 껍질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의 온도는 영하 273도에 가까운 67.7 Nk. 이 괴물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의 67 제곱년. 우주의 나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호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희미한 빛이 결국 물리학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1976년 호킹은 결정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할 한 문장을 적어냈습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면 정보는 영원히 사라진다. 이게 왜 무서운 말일까요? 양자역학에는 철칙이 있습니다. 유니터리성. 우주의 모든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책 한 권을 불태워도 그 재와 연기와 빛을 모두 모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책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킹은 말했습니다. 블랙홀 앞에서는 이 법칙이 깨진다. 이건 양자역학의 자살이었습니다. 호킹이 옳다면 100년간 쌓아온 양자역학이 무너집니다. 호킹이 틀렸다면 그가 발견한 호킹 복사가 흔들립니다. 어느 쪽이든 우주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집은 무려 27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에는 조용한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야코브 베켄슈타인. 1973년에 기묘한 주장을 했던 청년 물리학자입니다. 블랙홀에도 엔트로피가 있다. 그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니라 블랙홀의 건널비에 비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랙홀 안에 담긴 모든 정보가 속이 아니라 표면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호킹은 처음에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복사 이론을 완성하면서 베켄슈타인의 공식에 4분의 1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공식이 S는 KB 곱하기 A 나누기 4 플랑크 면적. 훗날 호킹의 묘비에 새겨지게 될 바로 그 식입니다. 정보가 표면에 산다는 이 작은 속삭임이 27년 후 호킹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첫 단서였습니다. 1997년 2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3명의 물리학자가 서명지 한 장을 마주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깁손, 그리고 존 프레스킬. 호킹과 깁손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정보는 블랙홀과 함께 영원히 사라진다. 존 프레스킬은 반대편에 섰습니다. 정보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양자역학을 믿는다. 내기의 상품은 백과사전 한 권. 승자가 원할 때 언제든 정보를 꺼내볼 수 있는 책. 이 내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물리학의 두 기둥 가운데 한쪽은 무너져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누가 옳은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호킹은 62살이 되었습니다. 근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말은 음성 합성기로만 전해졌습니다. 2004년 7월 21일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 일반 상대성 학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연 순서가 되자 강당은 숨을 죽였습니다. 기자 수십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호킹은 천천히
딱 한 문장을 띄웠습니다. 정보는 블랙홀 안에서도 보존됩니다. 저는 내기에 졌습니다. 27회 동안의 고집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는 존 프레스킬에게 두꺼운 야구 백과사전을 건넸습니다. 토탈 베이스볼 제8판이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 정보를 꺼내보세요. 강당에는 박수보다 먼저 긴 침묵이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이론을 직접 비집는 사람의 모습.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킹의 항복으로 정보 역설이 풀렸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여름, 4명의 젊은 물리학자가 한 편의 논문을 던졌습니다. 아흐메드 알메이리, 도널드 마롤프, 조지프 폴친스키, 제임스 설리. 이름 앞 글자를 따서 AMPS 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한 가지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호킹이 항복한 대로 정보가 보존된다면 사건의 지평선 위에 거대한 불의 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화벽. 안으로 떨어지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벽. 정보 역설의 유령이 새 얼굴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건 호킹의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호킹은 말년에 이 방화벽 역설을 풀려고 매달렸습니다. 2016년, 죽기 2년 전, 호킹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소프트 헤어, 부드러운 털, 블랙홀 지평선에 양자 정보가 붙어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친 마지막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호킹이 떠난 다음 해, 두 팀의 물리학자들이 거의 동시에 답을 내놓습니다. 한 팀은 제프리 페닝턴과 그의 동료들, 다른 한 팀은 알메이리와 호안 말다세나가 이끄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름이 보이시나요? 알메이리. 7회 전 방화벽을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든 역설을 자기 손으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을 아일랜드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섬일까요? 블랙홀의 절반쯤이 증발했을 때 그 깊은 내부에 작은 섬이 떠오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섬은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간 호킹 복사와 양자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력의 방정식 그 자체가 블랙홀과 바깥 세상을 가느다란 실로 꿰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페이지 곡선이 계산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엔트로피가 올라갔다가 절반의 고개를 꺾고 다시 내려오는 그 곡선. 블랙홀이 삼킨 정보가 결국 바깥으로 되돌아온다는 증거였습니다. 돈 페이지가 1993년에 외쳤던 그 직감이 26태만의 수식으로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최근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라이고가 역대 가장 선명한 중력파를 잡아냅니다. 이름은 GW25514.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감싸며 하나가 되는 순간의 소리였습니다. 신호대 잡음비는 77에서 80 사이. 이전 최고의 거의 2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파동 안에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블랙홀 건널비를 합한 값보다 합쳐진 세 블랙홀의 건널비가 더 넓었습니다. 호킹이 1971년에 제안했던 면적 정리가 그 하늘의 진동 속에서 처음으로 뚜렷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호킹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7회가 지난 뒤였습니다. 호킹은 살아서 항복했지만 죽어서 옳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에게 긴 편지 한 통을 보내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까지 직접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이자 파이데이. 스티븐 호킹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게릭 병과 싸운 55년의 끝이었습니다. 그의 유해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옆자리에는 아이작 뉴턴, 반대편에는 찰스 다윈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생각을 가장 크게 바꾼 세 사람이 나란히 누운 자리였습니다. 호킹의 묘비에는 한 줄의 공식이 새겨졌습니다. S는 KB 곱하기 A 나누기 4 플랑크 면적. 27회 동안 자신을 틀리게 만들었던 그 공식이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한 과학자가 가장 큰 실수를 묘비에 새기고 잠든다는 것. 저는 그보다 더 멋진 이야기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27회에 주장한 생각을 세상 앞에서 비집을 수 있을까요? 호킹은 그렇게 했습니다. 블랙홀이 삼킨 정보는 결국 밝혀졌습니다. 만약 블랙홀의 정보가 그 표면에 2차원으로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이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홀로그램이라면, 다음 단서. 우주 자체가 홀로그램일 수 있는가? 이 채널 우주의 단서에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당신의 한 번이 다음 단서를 여는 열쇠입니다.